네, 어서 오세요. 그 여러 데이터들을 좀 보니까요. 지난 그 40년 동안 서구 사회를 많이 괴롭혔던 그 페미니즘이 힘을 잃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미 교육계 내에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사라져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조짐이 각지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페미니즘이라는 거.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서 그토록 타인을 괴롭혔던 한 시대의 집착 정신병이었죠. 글쎄, 살아생전에 가진 것을 베푸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한 법이에요.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돈하고 재물, 지위를 그렇게 달라 그러고 욕망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없어요. 물론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살다가 그런 기반들이 사라지면 이제 고통스럽죠. 그래서 페미니즘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고통스럽게 사라져 갈 거예요. 고통의 조짐이 이미 있네요. 이전만큼 페미니즘 운동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LGBTQ도 조금은 더 약해졌지만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작년 9월달 그 이탈리아 총리가 된 그 프라텔리 디탈리아 그 조르지아 멜로니가 계속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네요. 이 여자가 77년생인데요. 이게 그 서구에서 그 신자유주의 정책 그걸 이제 세계로 퍼뜨리던 왕성하게 퍼뜨리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생들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70년대생들이 좀 하수인 역할을 엄청나게 한다고 이 서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자기가 선거 전에 내걸었던 반세계화 정견들 모두 버리고 일관성 있게 정반대로만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뭐 총리가 되자마자 젤렌스키한테 충성을 바친다 그랬어. 원래 친러시아 한다 그랬거든. 근데 젤렌스키한테 충성을 바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또 이탈리아에 너무 좀 이민 문제가 심하니까 이민 문제를 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2022년보다 지금 2배를 늘려갖고 10만 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뭐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말고 그런 건데 도덕적으로 따질 건 못 돼요. 일단 자기가 한 말을 뒤집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또 아프리카의 그 프랑스 축출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 뭐 주권이 사라졌으니까요.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 세계화 집단의 그 올가미에 거기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여자는 그런 종류가 아니야. 올가미를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지가 나서요. 지가 나서서 계속 적극적으로 세계화 의제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탈리아 국민들 뭐 완벽하게 속아버렸지 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 이 여자 말이야. 2021년부터 록펠러, 포드, 게이트, 빌 게이츠, 골드만삭스, 카네기 재단이 운영하는 그 아스펜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회원 중에 그 마리오 드라기하고 마리오 몬티가 있습니다. 같은 한패예요. 다시 말해서 대한정당이라고 해놓고 대안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유주의 네오콘 정당이었다 그겁니다. 이 연구소가 아젠다 2030 추진하거든요. 이거 설명 다 드렸죠. 그리고 군산복합업체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 파트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화 집단이 말이야 이런 간첩을 어떻게 총리로 만들어 올리고 공개적으로 세계인을 속여. 근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네. 난 그게 더 웃겨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 저렇게 행동하면 몰매 맞거나 아니면 탄핵당한다고 저거. 근데 가만히 있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국민들의 그 저항 정신이 이제 죽어갔다는 거지 뭐. 죽었다는 거지 뭐. 그 세계화 엘리트들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길게 보면 120년, 짧게 보면 한 60년 이상 준비를 해왔어요. 그 주 타키트가 바로 여성이었고요. 페미니즘, 젠더, 양성평등이었죠. 차별금지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식론도 얘네들이 만든 겁니다. 얘네들은 말이에요. 차별, 구별, 선택, 분석 이걸 막 뒤섞어버립니다. 세상을 인식하려면 말이에요.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분석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알아낼 수가 없어. 이 모든 정상적인 지식 과정에 찬물을 끼워 넣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과 허구를 마구 섞었습니다. 이 게다가 구별된 사실, 차별된 사실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요 혐오라고 거기다 아이템을 갖다 붙였어요. 엄마와 아빠를 구별하면은 혐오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혐오지? 악마와 천사 이렇다면 그 차별을 할 수 있어요. 혐오랑 연관 지을 수 있어. 구별이든 뭐 차별이든. 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이걸 어떻게 혐오랑 연관을 짓나? 서구 어느 사회든 간에 어느 시대든 간에 남녀 구별이 심했습니다. 차별도 있었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게 혐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미소지니. 이 단어는요 실제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안드로지니, 미잔트로피 뭐 이런 것처럼 남성 혐오, 인간 혐오 이런 거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개인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뜬구름 같은 거라고요. 진짜 여성 혐오를 달고 사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100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질병이라고요. 질병. 남성 혐오도 마찬가지야. 그거를 자기 몸으로 들고 사는 사람들은 질병이라고. 그거는 100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이런 혐오도 아닌 거를 자꾸 혐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신적 질병이라고요. 바로 이 페미니즘 정책이 이 질병을 퍼뜨려 놨다고. 하물며 여성을 혐오할 것 같은 동성애 집단이 있잖아요. 아니 만들어진 집단 말고요. 태생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깊숙이 가져갖고 나이가 성인이 돼서도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조선에도 있었고 어디나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있었고 서구에서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여성과의 성관계를 꺼리는 것뿐이야. 절대 여성을 혐오한 적이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성을 혐오하고. 라면을 좋아하고 밥을 싫어한다고. 밥에 대한 혐오야 그게? 그걸 혐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정신병에 걸린 거라고. 이 페미니즘이 정신병을 퍼뜨려버렸다 말이에요. 차별에 대해서 그 페미니스트들도 자주 얘기하듯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신체와 기질이 다르고 정신적으로 차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 차별을 낳았다 이거죠. 또 사회적인 차별이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차별도 나왔고. 누가 그거 인정 못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혐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성 혐오가 뭐 그리스 로마 때부터 있었다고 헛소리하는 놈들도 있어요. 이 서구 놈들 가끔씩 그 억지를 부리고 싶으면은 꼭 그리스 고전으로 올라가서 앞뒤 문맥도 맞지 않는 인형고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래. 할아버지 데리고 오면 아버지가 혼날 것 같아? 이거는 유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게. 그 할아버지 죽었어요. 뭘 죽은 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이기려고 그래.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고사성어 한둘 갖고 와가지고 현실을 싹 한풀 하려고 그래. 애기 같은 사고방식이야. 애기. 이게 차별하고 혐오도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고 차별도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고 선택도 구분하지 않고 선택하고 혐오도 구분하지 않고 마구마구 뒤섞어서 만든 게 바로 급진 페미니즘이었다 이 말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급진 페미니즘이 미국하고 유럽 대학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망조가 시작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망조야. 예. 60년대까지는 봐주겠어요. 피임약 이런 거 거기까지는 봐주겠어요. 그런데 90년대 미국과 유럽 캠퍼스를 지배한 이 급진 페미니즘은 이 정신병은 이건 봐줄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봐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페미니즘 뭐 비판 이런 거 안 해요. 페미니즘 비판 뭐 하려고 해? 비판할 종류도 안 되는데. 페미니즘을 누가 움직였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유대인 그 홍보기업 퍼블리시스라고 있어요. 그 재벌가의 이사죠. 딸이에요, 딸. 회장님의 딸이라고. 그 페미니스트 엘리자베스 바댕터리가 있습니다. 이 바댕터리가 1992년에 당대 그 급진 페미니즘이 퍼뜨리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요약을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요구가 주의를 끌면서 남성의 불안이 되살아난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 해방운동에 적대감을 품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남성성이라 부르는 것, 즉 강하고 독립적이며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것, 그리고 여성을 혐오하며 폐륜아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미쳤죠, 이 여자. 그죠? 이 어처구니 없는 정신 상태가 이 대학의 캠퍼스를 누리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대학이. 이 개소리를. 이 바댕테르는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일으킨 회사잖아, 퍼블리시스. 그거를 이어받은 주제에 남성 사회를 우습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한 거야? 응? 페미니즘 때문에 남성의 불안이 일어났다? 일어난 적 없어요. 여자가 자기 주장해가지고 남성의 불안을 절대 일으킬 수 없어요. 응? 단지 여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이전의 규범하고 달라. 그래서 할아버지들한테 좀 욕을 좀 먹었을 뿐이야. 그게 다예요. 자기 동시대 같은 연령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지지를 받았어. 페미니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규범에 어긋나는 사람의 행동은 여자든 남자든 뭐 언제 욕먹게 되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 바댕테르의 말은 말이야, 불안을 좀 느껴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 여성 해방운동에 적대감을 품은 남자 거의 없었습니다. 최소한 여성 해방운동가들 위아래 세대에 대다수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어. 우려만 했을 뿐입니다. 우려. 1920년대 영국, 1960년대 프랑스와 미국, 1990년대 유럽하고 미국, 이 세 번의 격렬한 페미니즘 시절에도 대다수 남성은 적대감이라기보다 우려를 표했단 말이에요. 우려를 표하는 남자들보다 더 많은 남자들이 오히려 지지를 보냈단 말이야. 기억 안 나요? 지지 보낸 거? 뭐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그것도 1992년이면 결과가 다 보이던 시절인데. 더 미친 소리는 다음이죠. 남성성을 강하고 독립적이라. 뭐 그래, 뭐 인정해 줄 수 있겠어? 무리가 없어. 남성성을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것, 여성을 혐오하는 것, 폐륜아. 이거 미친 여자 아니에요? 어떤 미친놈이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게 남성성이야. 그건 남성성이 아니라 바람둥이성이지. 바람기 저게. 그리고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남자가 세상에 없어. 그 남자들은 단순해서 많이 거느리고 싶어도 못 거느려요. 짧게 끝나야 돼. 그런 미친놈이 무슨 남성성이야. 그건 단순히 미친놈이죠. 그 친구들 사이에도 절교할 만큼 좀 미친놈이라고. 그게 무슨 남성성이야. 인류 역사에서 여성을 혐오하는 걸 남성성이라고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증거 갖고 와봐. 서적이라도 갖고 와봐. 니네 여자들끼리 쓴 거 말고. 또 폐륜아가 되는 게 남성성이라고? 이거 많이 미쳤어. 근데 이게 페미니스트 사회에서는 정상이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같은 여성들한테도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2011년에 이 책 쓰고 나서 한 20년 지나서 바댕테르가 또 뭐라 그랬냐면, 난 한 번도 남성을 억압자라고 본 적 없다. 뭐야, 뭐. 이해가 가요. 엘리자베스 바댕테르는 말이야, 기업인이잖아요. 여성을 대거 상대하는 광고 기업인이라고 여성 소비자 입맛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여자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남성도 임신을 가능하게 해서 여성의 그 출산 고통을 덜어보자, 이렇게 알랑방구를 꼈다고. 여성 소비자들한테. 응? 돈을 위해서는 자기 소신 뭐 다 버리고 모순된 행동 다 했다고. 근데 바댕테르만 그런 페미니스트 마케팅을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응? 미국 페미니즘을 이끄는 지도자급에 있는 페미니스트 지도자들이 말이야, 어떤 이익도 없이 자기들 스스로 엉터리 같은 말을, 남성 증오 발언을 그렇게 퍼뜨렸을까요? 응? 페미니즘 여성 지도자들이 스스로 엉터리인 걸 몰랐을까, 이런 말들? 베토벤의 영혼을 들어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크레센도가 남성의 성행위를 상징한다고 베토벤 듣지 말라 그랬다고? 이런 미친 말을 그 여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순진한 상태에서 얘기했을까?
모든 남자는 강간범이다. 가족 파괴는 혁명의 절차다. 남자는 납치범 살인자다. 이걸 진심으로 지네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전혀 아니올시다요. 전혀 아니올시다. 바로 이 남성 증오 발언을 하라고 남성 사회가 뒤에서 부추기고 돈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응? 이런 망상의 언어들이 대학 캠퍼스와 미디어를 떠돌도록 길을 터준 아이들이, 또 법안도 통과시켜준 아이들이, 또 국가교육 프로그램으로 넣어준 사람들이 바로 남성들이었단 말이야. 남성 사회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지도자들은 남성 고위층들과 한패였다는 거죠. 남성 지도자들 누구냐고? 누구긴 누구야? 기업들이지. 1950년대 성해방운동 할 때요, 피임 경구약 제조회사로부터 거대한 지원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뭐 프랑스에서는 이미 상식입니다. CIA도 엄청나게 뒤를 밀어줬고, 미국에서는 킨제이 보고서가 이 사회 분열과 남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록펠러의 정책이었다는 사실도 미국에서는 이제 상식이에요. 현재도 똑같다고. 남성 혐오를 일부러 부추기는 페미니즘을 지원하는 단체는 제약회사, 의료회사, 금융기업들이라 말이에요. 응? 페미니스트 지도자들이 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남성 사회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몰랐냐고요. 알았다니까요. 응? 이게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솔리니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여성은 말이야, 세금을 내듯이 여성 1인당 12명의 아이를 낳으라 그래서 한타스를 낳으라 그랬어. 그래갖고 1937년 한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여성은 창조한 게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밖에 더 낳느냐? 그러니까 애기만 낳아라 이거예요. 근데 같은 해 6월 같은 잡지 한 달 후에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여자가 창조한 게 없다고? 웃기네. 우리는 애 낳잖아요. 그랬습니다. 유치해. 무솔리니가 말뜻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응답이고, 또 무엇보다 이 여자 누구야? 마가릿 생어. 가족계획협회 창시자잖아요. 창설자. 피임하고 산화제한 운동가 아니에요. 이런 여자의 운동가 입에서 할 말이야 이게? 이게 마가릿 생어는 말이야, 지 평생 언제나 이렇게 자기한테도 모순되고 상대의 말뜻도 알아먹지 못한 채 자기 혼자 중얼중얼 병적이야 이 여자가. 응? 근데 마가릿 생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엉터리 같은 말은 계속했습니다. 산하 제한에 연관된 여성 기업, 의료 기업, 제약, 건축, 금융사업가들이 뒤를 밀어줬기 때문에, 즉 돈이 되니까 그런 행보를 보인 거예요. 펄벅 여사랑 친구였잖아요. 펄벅이랑. 근데 펄벅이랑 헤어졌지. 저런 여자는 어떻게 펄벅이 같이 살 수가 있겠어. 생어는 그러나 바보는 아니었어요. 남성 권력이 자기한테 돈을 뒤에서 가득 갖다 주기 때문에, 지원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남성 권력이 시키는 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순이 생긴다. 그 뿐이에요. 이 겉으로 주체적인 적 보이지만 실은 남성 사회 프라임 안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여성 운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응? 페미니즘을 이끄는 여성 지도자들은 남성 사회의 정치를 알든 모르든 항상 영합을 했어요. 무솔리니가 그랬지. 여성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될 만큼 충분히 남성의 정치 게임을 이해하려면 아마 수백 년이 흘러야 할 것이다 그랬다고.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페미니즘 지도자들한테는 틀려요. 틀린 말이야. 알고 있었어, 남성 정치를,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순진한 여대생들,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페미니스트 여성 지도자들은 말이야, 같은 여성들을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남성 사회에 찰싹 달라붙어갖고 기생이 돼버렸어. 응?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 페미니스트 지도자 글로리아 스타이넴이란 말이에요. 헨리 키신저 첩으로 있었죠.
CIA 정보원이었죠. 여대생들한테는 결혼하지 말라. 가족에서 뛰쳐나와라. 결혼했으면 이혼해라. 낙태한 거 자랑하고 돌아다녀라. 레즈비언 해라. 소아성애도 좋다. 막 이래놓고 자기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네 가족들은 챙겼어요. 지 남편이 일찍 죽어서 그렇지 낙태했을 것 같아 이 여자가? 또 레즈비언도 아니야 이 여자는. 이렇게 페미니즘 지도자들은 글로리아 스타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같은 여성을 배신하고 사기를 축치고 살아왔다고. 그리고 남성 권력에 찰싹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페미니스트다 그 말이에요. 페미니즘은 말이에요. 무엇보다 여성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기울어진 천장? 이런 개소리가 따로 없죠. 그죠? 사회에 끝없이 수평적인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한테 넘어갔어. 가정을 해체해가지고 노동시장을 수치상 50% 경쟁을 올려놨단 말이야. 고소득 직장인 경우에는 임금 격차를 좀 줄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때 그뿐이었어. 지금은 다시 벌어졌단 말이야. 게다가 무한 경쟁만 더 불러일으켜 놨다고요. 고소득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여성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잖아. 간신히 잡은 직장에서도 말이야. 중하위는 더욱더 심합니다. 처음에 페미니즘 나왔을 때 말이야. 여성 고용률이 상당히 늘어갑니다. 그러나 중하위층만 들어간다고. 대신 임금은 계속 수직 하락했습니다. 임금은 계속 하락했다고. 1980년대 구조조정, 2000년대 생산 자동화, AI 뭐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남성 고용률과 함께 여성 고용률도 함께 하락한다고. 가족 해체하고 결혼 안 하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30대 40대까지 지냈던 여자들 이제 이렇게 고용률이 떨어지고 직장에서 잘려나가. 보험 끊기고 연금 끊기고 직장 모두 힘들어지지. 어떻게 살 거야 이거. 이거 견디지 못하면 자살밖에 더 있어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있으면 공제를 많이 해주잖아. 가족성원의 공제액을 축소시키거나 없애버린다고 이 페미니즘은. 그래서 여성소득세를 분리시켜버려. 수치상으로 본다면 50% 세금을 더 걷게 만들어서 정치인들 배나 불리고 앉아있었다 이 말이야. 직장에서 일찍 잘리니까 비정규니까 자영업 해버리잖아요. 그게 계속 증가합니다. 끝없이 증가합니다. 자영업이.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을 예로 들면 그래요. 근데 전 세계 비슷해요. 그게 다. 이 자영업을 증가해갖고 얘네들한테 세금을 먹이잖아요. 그 대기업은 또 세금 또 깎아주잖아. 그 깎인 부분을 자영업자들이 다 메꿔줘야 돼. 이 짓을 만들어놨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게다가 인구 축소에 가담해가지고 미래 노동력도 고갈시켜버렸다고. 애기 안 나. 게다가 남성 적대 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성 스스로 보호받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렸습니다. 주변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한테 연애, 결혼 생활에 크나큰 심리적인 부담을 지어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남성 정치 게임에 참여한 페미니스트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성의 비참함이다 이 말이에요. 무솔리니가 여성들이 수백 년이 지나야 이해한다고. 그럼 남성사회의 정치가 뭐야? 뭐긴 뭐야? 거짓말하는 거지. 여성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마치 이탈리아 카사노바 바람둥이 사기꾼처럼. 이 페미니스트 여성 지도자들은 남성 정치가 카사노바의 이 놀이가라는 걸 잘 알면서 남성 정치계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첩이 되어갖고 정상적인 여성들을 끝없이 착취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남성 정치 게임이 뭐냐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 리관유가 말이야 1954년에 국민행동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1959년에 정권을 잡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권을 거의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 자민당보다 더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갔는 줄 알아요? 게다가 또 되게 가부장적인 정책을 피웠잖아 리강유가. 소수민족들이 무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함께 모여갖고 야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의회 할당제를 만들어갖고 소수민족들한테 국회의원 자리를 의무적으로 줘버렸단 말이야. 그래갖고
원래는 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자기 당으로 다 끌고 와버렸다고. 그리고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다가 소수민족을 몇 명을 넣어줘. 그래가지고 같은 그 민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국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었어. 영국이 가르쳐준 그 정치잖아요, 이게. 응? 여성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00년 들었으니까 말이야. 싱가포르의 그 노동인구 50%가 여성이고요. 뭐 지금도 한 52, 53%가 여성이란 말이야. 원래 싱가포르의 그 경제 구조가 친여성적이라고 거기가. 그래서 인구 격차도 별로 크지 않고. 그 정치권 바깥에서 그 여성들의 목소리가 되게 커진다고요. 청년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고척동 총리가 2009년에 30% 의회 여성 할당제를 실시합니다. 유엔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 3.8%, 4%에 머물던 여성 국회의원이 2015년이 되니까 22.5%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의원들은 여당으로 대다수 많이 들어갔고 또 야당으로도 갈려갖고 서로 싸웠다고. 그래서 여성들이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정치적인 역할, 특히나 싱가포르처럼 그 여성의 경제적인 권력이 좀 센 그런 나라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기반부터 파괴시켜버린 게 여성 할당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스스로 자기들이 여성 할당제를 요구하면서 여성 목소리를 박살내버린 게 싱가포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아시아에선 대표적입니다. 한국하고 뭐 대만 이런 데는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할 수 없이 갖고 온 거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권이 없으니까 대만하고 저기 한국은. 하지만 싱가포르는 리강유 뭐 수상이라든가 고척동 총리라든가 주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사람이 뒤흔드는 게 이런 식으로 남성 정치를 해 간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포스트 모던 이후에 그 분열된 사회에서 이제 위로부터 여성을 관리를 하는 거죠. 응?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원래. 1970년대 그 미국이 그 좌파 대학생 출신들을 CIA 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정치계에 끌어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자기 학우들을 대상으로 공작을 했다고, 이놈들이. 그 우파 학생 출신들보다 훨씬 더 못되게 행동을 했다. 원래가 그래요. 이게 엘리트라고 하는 거는 상대를 풀어줬다가 쪼였다가 풀어줬다가 쪼였다가 그런다고. 경제도 마찬가지야. 방임했다가 긴축했다가 방임했다가 긴축했다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좌파 한 번은 우파 이런 식으로 갖고 노는 거라 이 말이에요. 2019년에 그 여성 할당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30%를 받아들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나라가 75개국인데요. 그중에 51개가 유엔과 프리덤 하우스 기준 독재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완전히 분열시켜 놓고 계속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면 투표권을 가진 여자들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할당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성 할당제를 통해서 들어온 이 국회의원 여성들은 정당에 충성을 다하고 여성 문제에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난 한 30년 동안 독재적인 정책을 계속 피해왔죠. 민주당 중심으로. 2015년에 2009년 대비 여성 의원 수가 2배로 늘었다고. 이 여성 할당제 같은 그 젠더 기반 정책이 말이야 전 세계를 더욱더 파시스트 체제로 굳혀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젠더 문제하고 여성 할당제를 통해 갖고 뭐 여당, 야당, 국제기구, 시민단체에 들어간 여성들이 이 독재에 대한 체제에 대한 공격은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그 체제를 방어해주는 방패 역할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과 하등의 다름없이 정당 이기주의에 매몰돼 버렸고, 정당 나가면 먹고 살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더욱더 남성들의 그 정당 정치에 그대로 찰싹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 싸움 따게 돼가지고 싸워 그러면 싸우고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 페미니즘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지난 한 10년, 15년 내부의 균열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일부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야. 왜냐하면 이제 페미니즘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예, 지금까지 페미니즘
말 그대로 바닥까지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예, 쪽쪽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됐고 생산력도 떨어졌으며 남녀가 갈등함으로써 인구 축소에 크게 기여를 했고 제약회사를 엄청나게 키워줬고 세금 개인소득세 세금 끝없이 빨아들였고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 여당, 야당, 시민단체를 한 줄로 엮어서 같은 편이 되도록 하는 파시스트 체제를 페미니즘이 일으켜줬단 말이에요. 이제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가부장 체제가 들어서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페미니즘에 근거한 것은 자유를 빙자한 자유 파시즘 체제였어요. 그런데 자유 파시즘을 버리고 진짜 파시즘으로 넘어간다고요. 전 세계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 페미니즘의 영향이 쭉 하고 줄어들어 버렸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들한테 문을 좀 열어주나 했더니 탁 닫아버렸어. 여성이 남성의 승인 없이 결혼하거나 의료 서비스 병원 못 가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도 크게 일어나고 있고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이런 권위주의 국가에서 페미니즘 쫙 빨아들였다가 다시 탁 닫아버립니다. 전통을 강조하고 있고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고 페미니즘에서 F자 내려고 그러면 딱 노려봅니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를 대표로 해서 이런 스탠스를 유지한다고요. 페미니즘 이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에요. 시진핑이 말이야 1990년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페미니즘을 다 풀어줬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예, 간단한 사례가 얼마 전에 남자의 성폭행을 비난했던 여성들을 어디론가 데려가서 침묵시켜버렸어요. 정치국의 그 상무위원회 있거든요. 거기 여성들을 쫙 쫓아내버렸습니다.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처음에는 들여보냈습니다. 여성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상당히 그 이 페미니즘에 대하여 문을 탁 닫고 있죠. 전세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젠더와싱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브레인와싱이랑 같아요. 페미니즘을 지원했던 초국적 기업들이 알고 봤더니 여성 차별을 더욱더 하더라라고 하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러지 마라. 우리는 저 기업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렇게 폭로하는 이슈거든요. 참 페미니스트 바보 맞죠? 지금까지 페미니즘을 남성 기업들이 지원해줬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잖아. 이제는 폭로해버리는 거야, 자기네가. 왜 이전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원해주다가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바지끄댕이 붙잡고 질질질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페미니스트들은 자기들이 남성 권력에 빌붙어서 기생하고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말이야 페미니즘에 대한 그 기업의 사랑이 식은 것도 알아. 그러니까 젠더 와싱이라고 징징징징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이러면서. 이제 페미니즘 다 써먹었으니까 더 이상 사랑해 줄 게 없지. 다 빼먹었잖아 이제. 구질구질하게 바지끄댕이 잡지 말고 그냥 집 나가서. 그게 낫다 이 말이야. 지난 40년 기생 호라비 같은 남자들처럼 약하고 부드러운 문화, 중성화시키는 문화, 고양이 중성화시키듯이 그런 문화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게 자유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걸 빙자해가지고 뒤에서 사람들을 모두 분열시켜가지고 정부가 내리는 의지에 딱딱 맞춰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자유 파시스트 시대를 만들어갔다고. 그래서 트랜스섹슈얼도 그래서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국민 저항도 다 없애버렸고 반대로 정부, 여당, 야당, 시민단체가 한데 모여갖고 파시스트 연대를 만들어버렸어. 그게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민 저항도 없고요. 불의에 관해서 입을 닫는다고. 이제 끝났어요. 자유 파시즘 시절도. 이제 마초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그럴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거야. 서구사회가.
그래서 극우주를 밀어주는 거예요. 극우. 페미니즘 용도는 끝났습니다. 한류도 이제 서서히 발이 빠질 거예요. 이제까지 조용히 벌어졌던 자유 파시즘이 아니라 진짜 세게 나가는 진짜 파시즘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대한정당이라고 하는 탈을 쓴 조르자 멜로니,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 나타난 이유다 이 말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정당이라고 우리가 되게 좋아했던, 야 이거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했던 놈들한테 첫 번째로 속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럽과 미국의 대다수 대한정당이란 게 말이야, 뒤에 네오콘하고 신자유주의자들, 세계주의자랑 쫙 연관되어 있다고. 대한정당이 나타나면 돈줄부터 따져야 됩니다. 인맥을 따져야 돼요. 어디서 온 놈들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뻥 찌는 거야. 저 조르자 멜로니처럼. 저 같으면은 지금의 서방 세계를 파시스트로 일단 묶어버리겠습니다. 예? 집단 서방이 아니야. 파시스트 서구라고요. 이렇게 묶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서구의 정치 문화와 인연을 끊고, 왜? 파시즘으로 결론이 나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약간의 시사가 들어간 영상을 올릴 때는 지금까지는 자유 파시즘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서구 파시즘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